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4월 21일 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네, 요즘 날씨가 되게 변덕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코트를 다 드라이 맡겼다가 네. 그 드라이온 예쁜 옷을 다시 입고 있답니다. 다시 맡겨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추우니까 어쩔 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 변덕스러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따뜻하길 바라면서 저희가 이번 방송에는 이제 게스트님이 계시죠. 네. 옆에서 그 예쁜 블라우스를 입고 앉아 계시는데 일단 소개를 먼저 부탁드려볼까요? 갈매기 자매 하나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작가님이 몰랐는데 저와 같은 이제 플랫폼 P 작업실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도 아까 깜짝 놀랐어요. 왜 2년을 넘게 같이 지내면서 함께 있는지 몰랐는지 그나마 지금이라도 만난 게 어딥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 소개해 주시기 전에 제가 짤막하게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갈매기 자매는 이제 팀인데요. 한국인인 지금 함께 해주신 하나 작가님과 일본인 마키 작가님이 만든 유닛입니다. 팬데믹이 되게 심했던 2021년에 이제 두 분이 서로가 잘 지낼까라는 이제 마음에서 시작을 하게 되셨다고 하는데 블로그에도 이제 글이 올라가 있고요. 오늘은 아마 매거진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전 갈매기 자매에서 네. 하나이고요. 지금 일본인 친구는 마키는 이제 도쿄에 있어서 둘이 팬데믹 기간에 서로 안부를 묻다가 그러다가 이 편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네. 네. 그리고 편지 프로젝트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서울과 도쿄 저희만의 작은 즐거움을 찾는 프로젝트를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저희의 컨텐츠를 올리고 있고 컨텐츠를 바탕으로 매거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와, 웹사이트가 되게 예뻐요. 맞아요. 근데 그 웹사이트 저희 1년에 10만 원짜리 웹사이트 사가지고 만들고 있는 거여서 근데 초반에 이제 마키가 좀 잘 만들어주기는 했어요. 네. 근데 약간 저는 이렇게 유닛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의견 조율 과정이 매번 좀 궁금했거든요. 아무래도 혼자 일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질문해서 드려보는 걸로 하고요. 혹시 일부 주제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155화 1부는 바다를 건너 안부를 건네다 갈매기 자매입니다. 저희가 바다를 건너 안부를 건네다라는 제목을 글시마 작가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편지로 이렇게 안부를 묻고 하는 이야기가 되게 낭만적이기도 하고 애틋하기도 한 감정도 들었는데 작가님 어떻게 뽑게 되신 건가요? 저는 질문 만들면서 일본과 한국을 오가는 내용이니까 바다를 건너는 것도 많고 갈매기를 그래서 일부러 꼽으신 건가 그것도 좀 궁금했거든요. 갈매기 자매의 갈매기는 사실 너무 단순하게 저희가 카모메 식당을 좋아해가지고 너무 좋죠. 네, 그 카모메 식당의 카모메가 일본어로 갈매기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를 저희 둘 다 좋아해서 거기에서 이제 가져왔고 걔가 예전에 얘기했을 때 그 갈매기라는 한국어 발음의 음이 네.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갈매기 자매로 하게 되었습니다. 의미가 다양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약간 두 분이 또 어떻게 만났는지도 궁금해서 저희 첫 번째 질문을 그럼 먼저 드려보는 걸로 할까요? 갈매기 자매팀을 결성하기 전에 두 분이 만나게 되신 상황이 정말 궁금한데요. 같이 글을 쓰고 책을 만들면서 새로이 알게 된 문화나 감정 혹은 시선이 있다면 또 무엇인지도 같이 궁금합니다. 마키와 저는 이제 알게 된 지는 2011년에 처음 만났으니까 10년이 좀 넘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일본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제가 한국어 선생님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한국어 선생님을 할 때 마키가 저의 학생이었어요. 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었고 그래서 그때 한 2, 3년 정도 같이 매주 카페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한국어를 같이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 좀 이제 좋아하는 게 맞아가지고 친구로 좀 이제 발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도 마키가 한국에 놀러 오면 만나기도 하고 제가 일본 가면은 만나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와, 지금 생각해보면 좀 수다를 많이 떨었던 것 같아요. 최고의 공부법 최고의. 아닌가요? 네.
그러면은 처음에 일본은 어떻게 가시게 된 거예요? 제가 원래는 일본어를 전공한 게 아니고요. 네. 저는 원래 건축하고 인테리어를 했었어요. 우와. 네. 네. 그래서 건축 공부하고 인테리어 관련된 일을 하다가 살짝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쉬던 기간이 있었어요. 회사를 휴직을 하고 한 3개월, 4개월 정도 쉬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수술도 하고 약간 좀 이런 과정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쉬면서 내일 당장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뭘 하고 싶을까를 적었을 때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보기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를 갈까 하다가 일본하고 제가 영국을 좋아해서 네. 둘 중에 한 곳을 가자 해가지고 일본을 가기로 하고 그리고 한 1년 정도 준비하고 퇴사하고 일본에 근데 그때 갔던 건 사실 1년 놀다 오자 하고 네. 갔는데 4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와, 마키 작가님과 하나 작가님이 아예 배경 자체도 상황도 너무 다르다 보니까 뭔가 작업을 하시거나 이럴 때도 혹은 처음 만나서 수다를 떠시거나 할 때도 이런 점이 좀 다르네 했던 것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다르다라는 느낌을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워낙 마키도 케이팝을 좋아하고 네.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또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일본의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를 음악이나 이런 거를 좋아해서 네. 그게 어느 정도 같이 막 섞여 있으니까 그렇게 차이를 느낀다거나 이런 거는 처음부터 좀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 것 같고 아무래도 좀 이제 만나는 횟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것도 예, 더 이제 만날 때마다 애틋하게 만나거나 약간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장거리 연애처럼. 네, 맞아요. 장거리 연애처럼. 네, 그럴 수 있죠. 그럼 제가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갈매기 자매라는 팀명이 무척이나 친근하게 느껴지는데요. 다른 후보군이 혹시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후보군은 없었고요. 저는. 진짜요? 우와. 그냥 일필 희지의 갈매기. 갈매기, 네가 좋아하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카모메 식당이 딱 그냥 떠올랐고 거기에서 그거를 갈매기로 해서 같이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정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한국에 있는 갈매기, 일본에 있는 갈매기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의미를 나중에 붙였습니다. 네.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갈매기 자매 로고도 굉장히 귀엽잖아요. 맞아요. 이 로고는 디자이너 분이 따로 계셔서 그분한테 저희가 부탁을 한 건데 처음에 저희가 이런 갈매기 자매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한테 시안을 주셨던 게 갈매기가 그려진 저희가 편지를 나누니까 우표의 형식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또 의견을 더하고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됐고 이제 그 디자이너 분이 사실은 제가 예전에 출판사 다닐 때 같이 출판사에 있었던 어머. 친구거든요. 네. 친구가 지우개를 파서 우와. 찍어가지고 만들어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편지 프로젝트 보면 갈매기 두 마리 밑에 일본어랑 한글이랑 세로로 쓴 게 있어요. 그거는 같이 디자인 해주신 분이 그 친구 말고 다른 이제 디자이너 분이 손글씨로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잡지도 디자인도 맡아주시고 어머. 저희를 잘 알고 계셔서 네. 좋은 감성들이 계속 모여가지고 갈매기 자매가 더 풍부해지는 맞아요. 느낌이에요. 뭔가 이게 하나하나 다 합쳐져서 완성된 결과물이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네이버 블로그와 브런치에 들어가면 두 분이 팬데믹 동안 주고받은 편지를 매거진으로 발행한 게 있더라고요. 서로의 그런 나라 풍경과 일상을 편지 형식으로 주고받은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이제 제 가슴이 좀 몽글몽글해졌었는데 프로젝트의 로고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갈매기와 우표가 합쳐진 듯한 하늘색 도장이 정말 예뻤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가 이루어진 전체적인 과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프로젝트를 이제 책으로 혹시 판매하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것까지 네, 답변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갈매기 자매 프로젝트는 사실 한국하고 일본에 관련된 콘텐츠를 좀 오래전부터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생각을 많이 하던 중에 편지 프로젝트도 있었는데 여기에 힌트를 얻었던 거는 일본의 쿠넬이라는 잡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잡지에 에쿠니가오리 자매가 편지를 나누는 코너가 있어요. 한 10년 전에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면 일상을 되게 나누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그 편지 내용에 대해서
답장을 하는 형식이기는 하지만 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건드리지 않으면서 자기 일상을 얘기를 하고 그 주고받는 그 모습이 너무 자매인데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따뜻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아, 이런 편지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좋겠다라는 생각 오래전부터 하기는 했어요. 이제 저는 남자 형제만 2명 있고 이래서 편지를 나눌 사람이 없었는데 어느 날 이제 잡지를 그냥 다시 보다가 마키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마키랑은 이거를 한번 해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오래전 하고 있었고 실행은 옮기지는 않고 마음속에만 이제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줌으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아이디어는 많은데 실행력은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막 했더니 이제 마키가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시작하게 된 프로젝트입니다. 네. 근데 아이디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걸 실행해 줄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뭐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니까. 네, 그쵸. 이제 같이 하자고 했을 때 과연 해줄까라는 생각을 좀 계속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마키도 마음 한편으로는 한국과 일본에 관련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행이 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요. 저희가 그 작년 여름 정도였나? 그 저희의 편지 글을 보신 한 출판사에서 책으로 내고 싶다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가을 정도부터 원고 작업을 하고 바로 얼마 전에 3월 말에 원고 마감이 끝났어요. 박수. 정말 박수. 마키와 저와의 편지로 해서 책이 아마 네, 여름 즈음에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책 정말 이쁠 것 같아요. 그냥 제 상상이긴 하지만 왜냐면 편지가 너무 내용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블로그에 올렸던 내용이 진짜 사실은 되게 짧아가지고 원고를 더하는 게 사실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제가 번역이나 편집을 하기는 하지만 써본 거는 사실 책을 만들기 위해서 써본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그리고 마키도 사실은 글을 써본 경험이 없어서 둘 다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글을 쓰면서. 그래도 힘든 점 그러면 두 분이서 계속 얘기 나누고 그러셨나요?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사실 중간중간 들기는 했었거든요. 네. 이제 저희가 처음 했던 편집 프로젝트는 저희의 그냥 이야기를 쓰는 거였는데 이게 책으로 된다 그러면 독자가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라고 중간에 너무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 저희가 둘이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하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편지 썼던 것도 그거를 좋다라고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책 제안이 들어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서 저도 마키한테 하고 싶은 얘기, 마키도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서로 주고받는 식으로 가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와, 현명한 선택. 사실 독자들도 두 분이 나누는 그 이야기와 감정을 느끼고 싶어서 맞아요. 읽으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 근데 저희는 일상적인 그쵸?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를 읽으실 때 괜찮을까요? 너무. 심지어 어쨌든 마키 작가님은 저희 입장에서는 타국에 살고 계신 분이니까 그쵸.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 싶네요. 그 시선이 교차하는 지점을 보는 게 너무 즐거울 것 같아서 열심히 출간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이 이제 브런치에 올린 것과는 또 별개로 3권의 매거진을 발행을 하셨죠. 무선제본처럼 저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책의 형태가 아니라 접지 형식 되어 있는 게 무척 인상적이었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지도를 중심으로 내가 좋아하는 장소를 추천하는 그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일본 같은 해외에서 매거진 판매할 때는 좀 한국과는 방식이 다른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이게 처음에 저희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사실 그 도쿄 아트북 페어를 나가기 위해서 네. 이거를 만들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도쿄 아트북 페어라는 목적이 있어서 그거를 위해서 웹페이지도 만들고 이거를 정리를 해서 책자를 만들자 이렇게 이제 된 거고요. 그 네. 책자는 저희가 컨셉을 처음에 잡기로는 한 장으로 완결되는 매거진의 형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글에다가 저희가 좋아하는 책, 그다음에 음악, 그리고 또 필요한 정보, 뭐 서울과 도쿄의 지도를 넣고 저희가 좋아하는 장소를 이제 같이 소개하는 식으로 가자라고 해서 한 장의 매거진으로 만들었고, 그거를 이제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저희는 펼쳤을 때 이게 시티 가이드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 신문처럼 딱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사이즈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A2 사이즈로 예,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와, 근데 요즘에는 약간 이렇게 접지로 만들어진 거를 액자에 넣어서 보관하면 맞아요.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편집이 너무 뭔가 색감도 파스텔 톤이라 예뻐서 아, 이거 액자에 넣으면 진짜 이쁘겠다 그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사실 이게 저희가 단행본도 생각을 했었는데 네. 단행본은 저희는 정말 가볍게 활동을 하고 있는 팀이어서 단행본이 되면 너무 무거울 것 같은 거예요. 네. 네. 좀 진지해지는 거잖아요. 네, 책이어서.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냥 얘를 들고 사람들이 이제 일본을 가든 한국을 가든 얘를 한 장 들고 갈 수 있도록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들게 됐어요. 네. 네, 그 생각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도요. 네. 사실 처음에 가지고 와주셨던 책들도 봤을 때, 이거 여행 다니면서 충분히 가지고 다닐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맞아요. 작년에 도쿄 아트 북페어 참가를 했을 때 오신 분들도 이제 한국에 여행 갈 때 가지고 가야겠다라고 해서 사신 분들이 많았어요. 네. 너무 소중해. 그러니까요. 심지어 안에 소개된 내용들도 한국인이지만 잘 몰랐던 공원에 대한 이야기, 그런 맞아요. 이야기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한국하고 일본이 같이 이제 서울과 도쿄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도시가 다른 부분들, 이제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장소들, 평상시에 가는 장소들만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컨텐츠이기는 한데 네. 예, 이게 서울과 도쿄의 다른 점을 조금씩 엿볼 수 있어서 그래서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두 번째 책이 네. 있거든요. 네네. 느슨하게 커피? 거기에서는 이제 작업을 하면서 제가 파르페를 먹으러 카페에 간 게 있거든요. 근데 마키는 한국에 파르페가 없다는 거를 처음 알았다고. 일본은 카페에 가면 정말 많거든요. 네. 네. 근데 한국 카페에서는 파르페를 먹을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캔모아. 많았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차이가 있어서 되게 재밌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공원 같은 경우는 서울의 공원은 언덕에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도쿄는 정말 평지에 돼 있거든요. 큰 공원들이, 숲가 같은 공원들이 많은데. 그리고 저희가 아까 얼핏 전해 듣기로는 마키 작가님께서 사진을 하신다고. 네, 마키는 영상을 만드는 친구고요. 네. 네, 남편하고 같이 영상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일본어 번역하고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퀄리티가 나올 수 있지 않았나. 근데 두 분의 감성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맞아요. 그럼 다음으로 제가 5번째 질문 드릴게요.